좀 신경 써야 될 거,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종부세가 그렇게 부담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납부세액이 나오고 있다 하는 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 검토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특례주택이 있는지 이 부분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에서도 비과세라는 굉장히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종부세에서도 아까 공제금액이 얼마가 적용되죠? 12억 원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공제금액을 초과했다 할지라도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보유 연수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받으려면은 주택을 한 채 갖고 있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채 이상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 주택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세팅은 어떻게 되죠? 내가 한 채만 갖고 있는데 법에서 규정한 어떤 특례 주택이 있어가지고 두 채 또는 두 채 이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1주택자의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지금 내가 납부세액을 내고 있다고 하면은 그 납부세액이 그래도 많이 줄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내가 특례 신청을 해야겠죠. 과세 관청에서 알아서 이 1세대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해 줍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찾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듣고 있다가 여기 해당하는 분들은 9월 달에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신청 기간이라고 있거든요. 그 기간에 특례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기본 전제 조건이 내가 한 채 갖고 있어. 근데 어떤 특례주택이 들어왔어. 두 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1주택자 과세 방식. 여기서 말하는 1주택자 과세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기준 금액이 9억 원이 아닌 12억 원을 적용한다는 거고 12억 원이 초과돼가지고 산출세액이 나왔을 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특례주택들을 갖고 있었을 때 이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다섯 가지예요. 첫 번째가 일시적 2주택, 두 번째가 상속주택, 세 번째가 지방저가주택, 네 번째가 인구 감소 지역주택, 다섯 번째가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입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기본 일반 주택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라는 것은 신규 주택 취득하고 나서 몇 년 내? 3년 안에 판다. 그러면은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두 채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고 내가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상속주택을 받았습니다. 이 상속주택을 안 받았으면 나는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상속주택을 받았다고 해서 그거를 못 받으면은 너무나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은 2주택 또는 상속주택을 내도 두 채 받을 수도 있잖아요. 2주택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은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는데 지방에 저가, 여기서 말하는 저가는 주택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럼 나는 과세 기준료 현재 두 채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대요. 왜? 지방 소재 저가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가 주택에 대한 정의가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였거든요. 근데 이게 4억 원 이하, 1억 원이 상향 조정됐다는 게 이번에 개정 내용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들어온 게 인구 감소 지역 주택과고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입니다. 내가 일반 주택이 있는데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아니면 지방에 있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과세 기준 현재 두 채 이상이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 개정된 거 3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지방저가주택이에요. 이 지방저가주택에 대한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에 소재하는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인데 이게 1억 원이 상향 조정돼 가지고 4억 원 이하로 이렇게 좀 상향 조정됐다. 그러니까 저가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얘기겠죠. 근데 중요한 게 가끔씩 오해하는 분들은 뭐냐면
1주택자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주택이 있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임대주택처럼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등록한 임대주택처럼 합산해서 배제되느냐? 아니에요. 그건 합산 배제 혜택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주택 공시가격은 합산하되 과세 기준 금액을 12억 원을 적용한다는 거고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거지 우리가 등록 임대주택처럼 합산 배제한다. 그 혜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반 주택이 있어요. 지방 저가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합합니다. 13억. 이걸 갖고 공제 금액을 9억 원이 아닌 1주택자 과세 방식인 12억 원을 적용하고 그리고 산출세액이 나오면은 고령자 장기 보유자 어떤 주택에 대한 일반 주택에 대한 세액에 대해서 고령자 세액 공제라든지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인구 감소 지역도 비슷해요. 조특법에서 규정됐거든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이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 한 채하고 일반 주택 한 채 합해서 주택 공시가격은 합산하는데 공제 금액은 12억 원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게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습니까? 이거는 법에서 그 행정안전부 그 사이트 들어가면은 인구 감소 지역이 딱 열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보시면 인구 감소 지역인지 아닌지가 다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다. 그러면은 내가 일반 주택과 합산해가지고 12억 원의 기준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얘를 합산 배제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라는 겁니다. 대신에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은 딱 한 채만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 주택이 있어요.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을 두 채 취득했습니다. 이때는 12억 원 공제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공시가격을 다 합해가지고 9억 원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여러 채 취득해도 얘는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대요. 그럼 일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지방에 있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뭐 10채를 샀습니다. 그럼 주택 공시가격은 11채를 합해서 계산하는데 공제 금액은 12억 원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미분양 주택임을 확인받은 어떤 증서가 있어야만 적용받을 수 있다.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고 취득가액은 6억 원 이하여야 된다. 아까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하고 좀 차이점은 뭐냐면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은 주택이 한 채인 경우에만 어떤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에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여러 채 취득한다 할지라도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럼 내가 지금 보니까 일반 주택 한 채하고 일시적 주택, 상속주택, 아니면 지방 저가주택, 아니면 인구 감소 지역 있는 주택, 그 다음에 지방 준공업 미분양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는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알아서 과세관청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특례, 저 여기 특례 해당됩니다 라고 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9월 달에 1세대 1주택자 적용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별도 제출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그때 제출을 안 하더라도 나중에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알고 있어야 어찌됐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제도가 개정이 됐고 이런 주택이 특례에 들어왔다라는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